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찍상투자입니다. 오늘 11월 5일 화요일 장 마감 HLB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상당히 긍정적이다. 단기 수급 재조정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동폭이 큰 게 변동폭이 적어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수렴되는 구간을 벗어나 있었거든요. 벗어나면서 재차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크니까 이번 주에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가 예상이 됐었고요. 원래는 수요일 정도가 예상이 됐었고 늦어도 목요일, 그러니까 화, 수, 목은 좀 집중해서 HLB를 관심 있게 한번 집중해서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예상이랑은 반대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6.5% 떨어졌습니다. 일단 보시면 저가 대비 약 4, 5% 정도 올랐어요. 밑꼬리가 달려서 이게 글쎄 그러면 이게 매도를 하고 나간 것인지 큰 손들이 매도를 하고 나간 것인지 차트가 망가진 것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우선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파동은 크게 1차 파동이 있고 2차 파동이 있고 요것만 잘하셔도 사실 여러분들 70% 이상은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형이고 그 다음은 이 당시 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N자형. 그래서 요런 N자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정말 영어 N자처럼 이렇게 가는 N자형이 있는데 이건 살짝만 언급해 드렸을 거예요. 좀 지랄 맞다 라고 하면서 지랄 같은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짝만 언급해 드리고 말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큰 그림으로 보시면 어찌되었건 HLB는 이렇게 큰 1차 파동 이후에 단기 박스권에서 지금도 맞아요. 어느 정도 단기 수급 재정비를 거쳤어요. 특히 이날이 중요했죠. 이날 재정비를 거치면서 크게 보시면 다시 이런 큰 2차 파동,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1차 파동,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큰 길이가 물론 더 커야 되겠죠. 제가 그림 잘못 그렸네요. 자, 이거보다는 길이가 더 큰 파동이 나올 텐데 지금은 보시면,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어찌되었든 이거긴 이거예요. 이거긴 이건데 지금은 박스권에서 좀 확대해서 보니까 이런 N자가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요. 이런 N자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이날 이랬을 거예요. 이날 바둑을 딱 두면서 변동폭이 컸던 게 이날 아무렇지도 않은 캔들 하나로 인해서 변동폭이 작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날 딱 샛별이가 나오면서 변동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안정화됐어요. 안정화된 이후에 단기 수급 재정비를 거친 다음에 재차 시세 분출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종목마다 약간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모습을 보니까 이 당시 때도 보시면 물론 뭐 이 당시 때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급하게 올리는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뭐 또 차트를 해석을 해봐도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수렴되다가 이제 시세가 발산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얘도 이때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3일 딱 쉬고 그 다음에 시세 분출이 나왔어요. 또 얘도 이번에 단기 수급 재정비를 거치는데 첫날 샛별이가 나오니까 그 다음날도 샛별이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결론은 이 종가 비슷하게 끝났어요. 약 2%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어찌되었던 얘는 음봉이긴 하지만 플러스다인 음봉이고 여기 라인을 맞춰줬잖아요. 그래서 나름 얘도 이 당시 때 흐름이랑 비슷하게 샛별이로 나올 줄 알았고 그래서 오늘도 예상을 하기를 샛별 정도 내지는 아니면 어저께 음봉을 감싼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크게 보시면 자, 크게 보시면 이렇게 N자에서 돌릴 때 요게 나오나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음봉, 이게 음봉이에요. 빨간색이지만 여하튼 그 다음날
여기 감싸주는 장악 형태가 나오면 시세 분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아까 샛별이 3개의 변형형으로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어찌되었건 수급 자체가 비슷해요. 이 라인 근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 라인이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N자형이긴 한데 N자형에서 여기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샛별이 3개 나오던가 아니면 샛별 나오고 음봉 나오고 오늘 양봉 나왔으면 재차 올려주는 그런 수급을 말씀드리던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유할 때 우유할 때 유, 그 알파벳 U 말고 우유할 때 U자 이렇게 밑골이 2번 달리면서 재차 상승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N자 나올 때 요런 시그널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런 N자형 패턴 나올 때 이런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이 방송 용어로 좀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흔들다는 얘기겠죠. 오늘도 보시면 밑꼬리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밑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어찌되었건 밑에서 물량을 누가 사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상승하기 전에 흔들 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요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N자형은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으나 뭐 전형적인 것으로는 샛별이가 나올 수도 있고 샛별이의 약간 변형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또 상승 전에 이렇게 흔들 때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흔들 때의 모습이 전형적인데 보통은 2번 나오는 게 맞고요. 지금 보셨듯이 일반적으로는 이틀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는 게 맞아요. U자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아닌 경우는 이렇게 하루 나오고 곧장 양봉이 나오면서 이걸 감싸주는 장악형 양봉이 나오면서 재차 시세 분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런 N자형의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패턴의 형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량을, 그러니까 흔드는 거는 어찌되었건 누군가 물량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승 전에 물량을 가져가기 위한 뭐 그런 패턴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면 상승 중에도 물량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저께 중해제약을 제가 L생 보여드렸죠. L생 같은 경우도 뭐 좀 많이 올랐다가 기간 가격 조정하고 이렇게 올리면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좀 전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렇게 N자형에서 물량 흡수하는 모습을 일반적인 경우를 이런 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상승 중간에도 물량을 흡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대량 거래 나왔죠. 그 다음날 대량 거래 나오면서 위에서 팔고 누가 밑에 샀어요. 그래서 정말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지금 흡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거래가 어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네요. 3분의 1 정도 물량으로 재차 상승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승 중간에 물량을 뺏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얘도 보시니까 그래서 물량을 한번 흡수하니까 나름 이렇게 잘 갔거든요. 상승 중간에. 예, 이런 경우도 있고요. 유형이 많다 보니까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뭐 저희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이제 차트를 외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크게 보시면 이렇게 1차 상승이 있었고요. 기간 조정 거치고 2차 상승이 나왔죠. 근데 1차 상승보다 2차 상승이 기울기도 크고 각도가 더 크다 그랬죠. 자, 그런데 얘도 보시면 얘는 2차 상승 중간에 기간 조정을 거쳐줬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거의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해줬죠. 그 와중에 또 물량도 뺐고 그러면서 재차 2차 상승을 보여줬어요. 재차. 그러니까 이게 2차 상승이 아니라 그 와중에 물량을 흡수를 하면서 수급 재정비를 또 하고 또 재차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 와중에도 보시면 윗골이 달리면서 물론 양봉으로 끝났다만 윗골이 달리면서 대량 거래가 나왔잖아요. 좀 약간 위험하잖아요. 이 물량을 정말 그 바로 전날 거래량의 약 절반으로 또 흡수를 했어요. 흡수를 하니까 재차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량을 흡수할 때 일반적으로 메이저들이 물량 흡수를 할 때
상승 전에 있는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N자형에서 이런 경우 상승 전에는 물량 흡수를 하고, 요런 거 2차 상승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상승 중에 있을 때는 요런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아까 JW 이렇게 JW 중해제약처럼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HLB를 다시 보시면 지금도 유효해 보여요.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도 유효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일단 상승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이거를 뭐라 단정하긴 그렇지만 큰 상승 이후에 여기서 물량을 한번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단기 수급 재정비도 거쳐주고 또 올라가는 쌍바닥도 만들고,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더 밑꼬리 달리는 거 나오고 그 다음날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일 양봉 나오면서 장하 패턴 나와주고 여기 박스권 돌파하는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2차 파동이 가능해 보여요. 지금도 ING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는 그래서 HLB에 집중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제 말을 좀 이해하셨는지 궁금한데, 아직도 얘는 오늘은 화요일이 지나갔고 내일 수, 목, 금, 이번 주엔 3일이 이렇게 남았는데요.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수급 재정비를 거쳤고요. 이렇게 수급 재정비를 거쳤고, 요런 구간을 벗어난 어저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와중에 한번 흔들리면서 물량을 많이, 모르겠어요. 뭐 지나가 봐야 확실히 아는 거겠지만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느낌이 들고, 내일도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차트가 나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내일 곧장 장악형 패턴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올릴 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집중해서 HLB를 보시는 게 맞아 보여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유력해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만약에 슈팅이 안 나온다, 시세 분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기간 조정은 좀 필수 불가결하게 보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 조정이 얼마냐, 그건 이제 또 봐야 되겠죠. 한 달일 수도 있고, 두 달일 수도 있고, 세 달일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기간 조정이 거치면 더 많이 가는 건 또 확실한 거는 맞아요. 차트를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생도 뭐 LB랑 비슷한 수급 조건이에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틀린 게 있다면 LB는 이런 거였고, L생은 이런 거였고, 똑같이 밑꼬리 달리면서 뭐 거래도 없이 밑꼬리 달리면서 이거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넥사, 넥사가 살짝 애매하네요. 만약에 이게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꼬리 장악형이 나왔다면 얘는 곧장 이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살짝 음봉이 나오면서 어제 대비는 많이 떨어졌어요. 7% 떨어지고, 어제 대비는 약 7% 떨어졌는데 이게 아직 완전히 수급이 와야 됐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 자체가 최근 이틀 거래에 뭐 5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올렸는데 지금 팔고 나갔다는 시그널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어저께 이 윗꼬리가 파는 시그널이었으면 오늘까지 파는 시그널이 맞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뭐 밑꼬리가 살짝 약하긴 해요. 얘는 이렇게 좀 약간 큰 장대 음봉이 나왔다면, 게다가 거래까지 좀 붙고 그랬다면 나가는 시그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보이진 않아요. 넥사이언스가 아직은 그냥 뭐랄까 지금 상승도 하락도 아닌 그냥 중간에서 하루 정도 쉬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온다면, 얘도 장악 형태가 나온다면 얘도 한번 좀 노려보실만 하신 것 같아요. 얘도 어찌되었건 시장에서는 HLB 관련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보시면 바이오주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어저께 뭐 잠깐 말씀을 드렸죠? 뭐 셀리버리랑
뭐 상한가 같다만. 근데 얘가 지금 가는 거 보니까 체장암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체장암 지금 기술 수출 때문에 가는 건데, 그거보다 일단 파킨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주님께서는 분석을 하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논문 사이트는 다 찾아보는데 다이어트도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보니까 막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도 있는 것 같고, 여하튼 지금은 들어가시긴 뭐하고 나중에 자리 잡으면 그때 한번 다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셀리디 같은 경우도 그랬고, 바닥에서 시작해서 앞타도 그랬고. 근데 제가 보기엔 제일 바이오 중에서 제일 수급 우선순위는 HLB가 맞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까지는 보실 수 있다. 이번 주에 시세 분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게 맞아요. HLB가. 그래서 HLB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 다음에 수급 좋은 애가 메지온으로 보여져요. 메지온이 이제 이렇게 HTS가 꽉 찼다가 오늘은 HTS를 벗어났죠. 뭐 아주 크게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얘가 2등 정도 수급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이랑 헬리기, 얘네들이 이제 2등급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바이오 가면 따라간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도 꼭 따라가죠. 바이오 가면 네이처, 뭐 다음에 차바, 메디포스트, 파미셀, 이런 애들이 약 3등급 정도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안구 관련 바이오주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올. 근데 최근에 대장은 지트리, 그 다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게 휴원스, 안구 삼형제. 근데 얘네도 보시면 아마 12월에 임상 3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보시는 분들, 특히 안구 쪽 보시는 분들은 여기 휴원스랑 지트리 쪽, 한올, 얘네 셋 위주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HLB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얘가 가야 다 따라가요. 그리고 아까 셀리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면역 항암제로 얘는 가거든요. 그리고 얘는 나름 서울대 교수님이시죠? 약사. 면역 항암제고, 그다음에 기술 수출 에로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랑 비슷한 수급이 앞타인데,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 앞타도 에로가 한 4,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보시면 얘도 12월 임상이 있기 때문에 농랩도, 근데 거래가 잘 안 돼서 농랩도 나름 바닥에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물량 테스트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 일요일날 바이오 10선 이런 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HLB가 아무래도 시장이 주도주가 맞고, 시장이 주도주를 하셔야 되고, 2차 파동 중간에 있으니까 2차 파동 나오기 직전의 모습이 있으니까 얘로 집중하시는 게 맞고,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나시는 것도 맞아요. 요즘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왜 주도주만 하셔야 됩니다, 2차 파동에 있는 것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그게 정말 주식하실 때는 최고의 진리가 맞거든요. 가장 큰 수익을 나십니다. 그렇게만 지켜주시면. 어찌됐건 LB도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떨어졌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 확보이지 않을까, 쉽게 말해 그래서 좀 흔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약간 지금 영상을 늦게 제작을 하는데요. 공시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공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공시가 나오면 제가 곧장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래서 제가 댓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떨어진 이유가 딱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저께 회장님 인터뷰 내용 때문에 그랬겠죠. 원래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 올해 내년 6월, 내년 상반기, 최대 내년 상반기에서 신약이 허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회장님 인터뷰 내용 보니까 물론 더 좋은 것도 있었죠. 막 만수르 얘기도 나오고 더 좋은 것도 많았는데, 내년 연말쯤이지 않을까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오늘 시장이 약간 흔들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약이라는 거는 여러 변수도 많이 있고 최대치로 좀 잡아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내년 6월로 예상을 했는데 내년 12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도 보이는데, 크게 보시면 이게 약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구테어 그게 큰 악재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야 이게 6개월 더 연장 원래는 내년 상반기 6월이 예정이었는데 12월로 연기됐으니까 나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보다는 아무래도 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여러 변수를 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약인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얘기한 것을 오늘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삼각합병에 대한 건데요. 결론은 HLB가 HLB USA 지분을 사죠. 1800억 주고. 그리고 HLB USA는 알리바한테 HLB 주식을 주기 위해서 다시 1800억을 주죠. 그리고 주식을 갖고 가죠.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HLB는 1800억을 주고 리보세라님의 모든 권리를 갖고 옵니다. 근데 지난번 공시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어쨌든 주식 주고 주식 갖고 오는 건데 구태여 돈이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주식 주고 주식 갖고 오는 거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우리나라 법상으로 가능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상당히 복잡하겠죠. 뭐 공증도 해야 되고 법원도 가야 되고 어쨌든 가능은 한데 돈을 주기로 했잖아요. 현금. 현금을 어떻게 조달하냐고 했더니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신용장 쓰면 될 것 같은데 뭐 신용장이 안 되면 보증 신용장을 쓰던 뭐 여기 정보 보증을 받던 뭐 기술력이 상당한 거니까 뭐 그걸 안 하고 회사 측에서 보니까 그냥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HLB 생명과학을 HLB가 HLB 생명과학 주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담보로 잡혀가지고 1,800억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HLB 생명과학 지금 오늘 종가 기준 보니까 33,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담보 잡히면서 돈을 빌려올 때 담보 잡히면서 그 주당 가격이 2만 원대로 측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야 지금 야 3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2만 원, 야 그럼 주식이 2만 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뭐 그런 인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한 거죠. 주식이라는 건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누가 돈 빌려줄 때 오늘 종가로 합니까?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하락도 예상을 하죠. 하락을 예상해서 2만 원에 빌려가는 거고, 그리고 빌린 돈은 1,800억인데 이 2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보니까 2,800억, 2,900억 정도 되거든요. 또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죠. 야, 2만 원 주고 돈을 빌려서 1,800억만 만들면 되는데 그게 담보 수준이 어떻게 2,900억이야. 너네 회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뭐 주가가 하락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자도 받겠지만 담보권을 확실히 해야 채권자도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HLB한테 돈이 많아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담보가 일단 확실해야 되겠죠. 최저 담보 2만원, 그리고 2만원도 불안하니까 2,900억 정도 상당으로 설정을 해놨겠죠. 그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아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10일 뒤면은 다시 오늘 갔던 1,800억이 HLB USA도 HLB 주식을 사기 위해서 1,800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오바해서 해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큰 문제는 없고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